제가 작년 연말에 올 상반기에 2,500 뭐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뭐 본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보다는 조금 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제한되면은 뭐 결론은 그거죠. 지수가 덜 오르면 뭐 종목 장세죠. 종목 장세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는 어찌됐든 그 연준의 긴축 마무리나 은행 위기 때문에 돈이 다시 풀렸다거나 뭐 이런 그 유동성 발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코스닥이나 뭐 이런 애들이 좀 강세였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진짜 이제 뭔가 숫자로 확인되는 애들이 좀 받쳐줘야,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스닥이 제일 싫어하는 뉴스로 하나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일단 이제 캐나다가 동결 의사를 이제 그 밝혔다가 이제 다시 재차 인상으로 들어갔죠. 캐나다든 호주든 사실 그 미국보다 더 먼저 움직인 쪽이잖아요. 먼저 움직이고 이제 그 한 10번 올렸을 겁니다. 10칸 정도 올렸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한 3.6인가 뭐 되는 것 같던데. 거기 미국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미국보다 먼저 멈추고 미국보다 먼저 동결하고 뭐 나중에는 미국보다 더 먼저 인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인데 또 이제 다시 재차 인상을 됐고 지금 이제 아마 캐나다는 두 번째였나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뭐 현재 지금 가장 싫어하는 건 어쨌든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 1분기로는 이제 긴축이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 이제 동결, 3, 4분기부터는 인하 기대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미뤄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도 다시 한번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일단은 아까 질문도 주셨지만 지금 뭐 비중을 크게 줄이고 하는 건 일단 뭐 오늘 시장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는 뭐 그렇게까지 그 빠지는 장치고는 좀 건전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미국의 이제 4대 지수 있잖아요. 4대 지수를 이제 YTD를 올해 1월 1일부터 봤는데 나스닥이 역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데 이게 딱 6월달 딱 들어서 어때요? 가장 지지부진했던 게 이제 다우하고 러셀이었는데 러셀이 뭔지 아시죠? 이제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 2,000개. 예. 근데 러셀이 6월 들으니까 거짓말같이 고개를 들고 다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만 딱 보는 거죠. YTD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러셀이 굉장히 강하고 나스닥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S&P 500은 뭐 옆으로 가고 있네요. 다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6월달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런 건데 나스닥이 딱 빠지니까 어제 보통 정말 하락이 시작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강한 지수가 깨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수 더 깨지잖아요. 그렇죠. 주도주가 깨지는데 안 주도주들, 소외주들이 더 나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나스닥하고 다른 거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뭔가 좀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 뭐 이런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조금 있었다. 뭐 그러면 시장이 정말 지금 갑자기 비관적으로 센티가 돌아선다 이러면 지금 나스닥을 팔아서 러셀을 살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 뭐 조정이야 뭐 조정 없이 가는 장은 없으니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지만 이게 또 급락의 뭐 첫날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외로 버틴다. 뭐 그러다가 뭐 오늘부터 뭐 이게 다 꺼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제까지 시장 흐름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는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거의 26% 이상 올랐고요. 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1.2%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6%고, 그러면 이제 가장 못 간 게 이제 다우네요. 다우는 1.6이네. 다우는 이제 작년 연말에 좋았는데 누워 있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나빴던 게 러셀. 그리고 S&P 500도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나스닥을 보지만 이제 일단 기존의 S&P 500이잖아요. S&P 500이 지금 저점 대비 한 20%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되면 이제 강세장으로 접어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 이제 약세장 그 전환이고, 저점 대비 20% 상승하면 이제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상승장 추세 전환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딱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단기 과열이다 해서 파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아서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 아직까지는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5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굉장히 강세장과 굉장히 양세장을 압축적으로 겪었는데, 그 지금은 강세장, 물론 뭐 나스닥이 26% 올랐으니까 강세장이긴 하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재작년에 오를 때 나스닥이 주도를 했다고 해서 요 정도로 차이 나게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갔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올해 상반기는 엄밀히 말하면 상승장이 아니고 쏠림장이죠. 쏠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쏠림이라는 게 뭐가 쏠림이 됐다는 거 아세요? 주로 나스닥 위주고, 나스닥도 나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AI에 관련된 아이들이 엄청나게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시장이 아직 주도주가 살아있고, 아직 물론 이제 뭐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더 이상 뭐 꿈을 먹고 사는 건 힘들 거다 했지만, 여기 새로운 꿈이 나왔잖아요. AI라는. 자, 그런 꿈은 먹히네.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기업들 빼고, AI니 이런 기업들 빼고는 성장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시장이 그냥 안 좋아서 다 같이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벌어졌으면 좁혀야지. 얘가 올라오면 제일 좋고, 나스닥은 좀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좀 가든지 해서 이 괴리를, 나중에 다시 괴리를 넓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들어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쉬어가기, 하루 이틀 하지만 조금 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답이 안 보였던 이제 러셀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고, 다우에서도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해봐야 첫 주밖에 안 지나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한 주 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 상반기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소형 은행들이잖아요. 중소형 은행들이 러셀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다우에 맡겼습니까? 다우에도 은행이 있죠. 근데 그건 초대형 은행이 있겠지.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그러니까 위험한 중소형 은행들은 다 러셀에 있단 말이에요. 러셀에. 근데 이 러셀이 고개를 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은행 위기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은행이 계속 위험하다면 그 은행들이 많이 있는 러셀이 이렇게 하락 안 하는 게 다행이지, 그죠? 그 은행 위기 터지고 나가지고 옆으로만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개를 드는 거 보니까 은행 위기가 사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 침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은행들이 위험해져서, 은행들이 대출 안 해줘서 거기서 오는 긴축이 연준이 하는 긴축보다 더 강해서 경기 침체를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너무 좀 낙관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넘어갔으니까 조금 이게 키 맞추기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게 폭발했을 때 제일 슬펐던 게 테슬라들이었거든요. 아니 자율주행도 AI인데 왜 엔비디아만 저렇게 날리려고 우리도 왜 더 빠지고 지랄이요? 였는데 6월 들어서는 이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좋죠. 이것도 나스닥 안에서도 AI하고 안 AI들이 괴리가 좀 벌어졌는데, 이것들이 좀 좁혀지고 있다.
그쪽에 이제 그 AI가 아닌 축이 그 AI 같은데 AI 못 들었던 대표적인 게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지금 좀 뒤늦게 따라붙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 지금 다 이렇게 그 폴림이 좀 완화되고 나스닥 안에서도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도 이런 그 폴림 완화 정도로 일단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섹터나 종목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지금 당장은 잠깐 뭐 시장 전체로는 숨고르기 그 안에서는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실물 경제랑 가장 연관이 있다는 이제 러셀이나 다우가 일단은 이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넘어서 뭐 경기 회복을 이제 미리 사전 선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낯가리는 경우인 것 같아. 그냥 이제 너무 이제 그냥 콜콜 롱롱만 외치는 그런 기분인 거고 일단 미국 서비스 수요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제조업은 사실상 이제 바닥이잖아요. 이제 거의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할 단계고 이제 서비스업이 뒤늦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경기의 문제는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이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게 그 이격나는 게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살짝 들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서비스업은 이미 둔화가 완연해졌기 때문에 하반기 때 미국 경제의 대부분 차지하는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강할지는 확신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없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면 실질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를 좀 받쳐줄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그 소비 수요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할지는 확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 개장하면서 나왔지만 그 GDP 분기 성장률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발표치가 약간 깎였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유럽이 경기 침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도 이제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이제 정점은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진한 거예요.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한지 5달 정도 됐잖아요. 작년 11월 말쯤에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뭐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 영 못 미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좀 나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고점이었으니까 막 이제부터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기에는 시장의 반응이 좀 공허하다. 이렇게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 6월달 FOMC가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또 뭐 호주나 캐나다처럼 이제 기술 인상을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죠. 동결해놓고 여차하면 올릴지도 모르겠다는 분위기로 조금 더 매파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나오면 3분기 내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연준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6월에 시작되니까 이제 각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IB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 전망을 내놔요. 올 상반기 전망은 이제 주로 기억을 뭐 하시겠지만 주로 이제 상저하고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내년을 좋게 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가 깨지고 하반기가 나을 거라는 전망이 파다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때 뭐 커브핏만 치더라도 대충 2200에서 2600까지 그냥 와버렸어요. 4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상고. 저는 상고하저 혹은 상고하고 뭐 어쨌든 상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작년 연말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상반기 전망이 안 좋았던 것처럼 또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이에요. 오늘 뭐 톡방에서도 한 번 질문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뜨는 영상들만 봐도 뭐 전부 다 낙관론이다. 사실 지금 최고의 악재가 뭐겠습니까? 뭐 악재가 안 보일 때가 이제 최고의 악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근데 그것만으로 지금 막 비중을 줄이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낙관론이 파다합니다. 파다해서 증권사들 이제 그 하반기 전략들 좀 쭉 훑어봤어요. 오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쭉 훑어보니까 일단 뭐 엔간한 데는 다 이제 상고 하고 이제 하도 좋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상고만큼 하고가 되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한 400포인트 더 올라가면 3,000 넘어야 되는데, 그 뭐 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하반기 때 지금 400포인트가 또 오를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아직 물가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긴축에 대한 악몽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도 뭐 어찌됐든 다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반기 때처럼 뭐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해서 보니까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증시 전망 좋다라고 했는데 열어보면 뭐 그래서 3,000 콜을 하시나 이래가지고 열어봤더니 3,000 콜을 한 데가 있어요. 뭐 한 데도 있는데 뭐 2,730 뭐 이 정도로, 2,730이면 뭐 여기서 100포인트만 더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뭐 하반기가 뭐 강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뭐 전망은 그냥 전망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전망들은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되니까, 뭐 저는 일단은 뭐 이놈의 물가는 조금 더 봐야 되죠. 일단 3분기가 지나면 이제 5, 6월 달에 물가는 좀 빨리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작년 5, 6월이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나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연말 뭐 한 10월 달부터 이제 미국 CPI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가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생긴다면은 뭐 증시는 뭐 어찌됐든 그게 진짜 뭐 긴축으로 추가 긴축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간에 쉬어가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지수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상반기만큼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2,700 정도가 이제 연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보수적으로는 좀 하고, 또 좀 좋게 보면 3,000도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작년 연말에 올 상반기에 2,500 뭐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뭐 본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보다는 조금 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제한되면은 뭐 결론은 그거죠. 지수가 덜 오르면 뭐 종목 장세죠. 종목 장세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는 어찌됐든 그 연준의 긴축 마무리나 은행 위기 때문에 돈이 다시 풀렸다거나 뭐 이런 그 유동성 발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코스닥이나 뭐 이런 애들이 좀 강세였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진짜 이제 뭔가 숫자로 확인되는 애들이 좀 받쳐줘야,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